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언택 종목들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질문이 많아서 오늘은 특별히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주식공무원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언택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엄청 많으시죠. 미국 주식 중에 마가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과 같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 최근 고점 논란도 있고 버블 논란도 있는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저점 대비 상승이 거의 10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종목들이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제가 주가의 미래는 항상 신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예측은 어렵지만 인터넷에 대한 역사를 쭉 살펴보다 보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종목을 보는 시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식공무원은 20년이 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한 SCJP 등을 보유한 전산쟁이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야후, 엠파스, 라이코스, 알타비스타, 한미르 이런 초창기 포털들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요. 예전에 이런 포털 추 전국 시대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떻게 살아남았으며 앞으로 어떤 식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고 있는지를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 시장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배달업체 1위인 배달의 민족을 독일 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 배달의 민족이 독일 회사에 인수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게르만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왜 이 배달의 민족을 약 5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에 인수를 했을까요? 딜리버리 히어로는 이미 요기요라고 하는 업체 2위의 어떤 그 배달 대행 회사의 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배달의 민족을 인수를 한 겁니다. 그건 바로 배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즉 고객들의 입맛 데이터를 높은 가격에 사들인 겁니다. 음식점의 위치, 고객의 위치, 그리고 고객의 연령대와 취향 정보가 차곡차곡 배달의 민족에 쌓여 있는데,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종 정보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 업체에서 받는 수수료는 이미 캐시카우로서의 보장,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서의 이 빅데이터를 비싼 가격에 사들인 겁니다. 그럼 왜 요기요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배달의 민족을 또 사야 했을까요? 이건 바로 현재 시장이 승자 독식, 즉 winner takes it all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시장은 로컬 시장과 글로벌 시장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졌죠.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졌고, 글로벌 서비스가 로컬 서비스를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유튜브 중에 이렇게 프리미엄이라는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게 되면 유튜브 중간에 광고가 나오지 않는데, 이 프리미엄을 결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이게 원화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이렇듯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우리나라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네이버와 카카오에 좀 맞춰볼게요. 예전에 홈페이지를 네이버와 카카오에 돈을 내고 등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예전에는 왜냐면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내 홈페이지에 많이 찾아오고 싶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검색 엔진에 내 회사를 치면 내 사이트가 나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홈페이지 등록이라는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때 네이버에서는 약 한 30만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29만 7천원 정도의 등록을 받았고, 2위 업체인 다음은 이거보다 좀 싼 19만 8천원, 그러니까 약 한 10만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전산쟁이들 입장에서는 로우 한 줄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에 줄 한 줄 입력하는데 20만원, 30만원을 받고 내고서 이제 입력을 했던 거죠. 이게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어떤 비즈니스였는데, 이런 어떤 그 컨텐츠가 비즈니스가 가능했던 것은 이 회사들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치킨 게임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제 제가 국내 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의 약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터넷에는요 여러분들 4C가 있습니다. 4C. 4가지 C가 있다는 얘기예요. 김씨, 이씨, 박씨, 뭐 장씨 이게 아니고요. 컨텐츠,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커머스, 이 4C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좋은 컨텐츠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요. 모인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즉 비즈니스, 상업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확하게 오프라인의 돈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약장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약장수가 약을 팔기 위해서 뭘 하죠? 사람들 좋은 컨텐츠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게 이제 원숭이라든가 차력사든가 미녀라든가 이런 컨텐츠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막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뭐라고 커뮤니케이션 합니까? 애들은 가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풉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떡하죠? 이 약 한번 잡숴봐. 이렇게 커머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짜 정확하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서비스가 뭐 매체만 다를 뿐이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포탈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포탈 사이트. 관문이라는 뜻이고, 모든 인터넷 기업들은, 초창기의 인터넷 기업들은 본인들이 관문이 되고자 엄청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다음, 지금은 카카오죠. 다음은 사람들에게 공짜로 이메일을 나눠주면서 그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거쳐서 이메일을 확인하게 했고요. 네이버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검색 사이트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죠. 하지만 네이버를 키운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게임 고스톱과 전전을 모델로 한 지식인 서비스로 잘 살아남았습니다. 이후에 다음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다음은 또 카카오와의 합병이라고 하는 좋은 선택을 하고요. 네이버는 고만고만한 쇼핑 업체들을 잘 묶어서 네이버 쇼핑이라고 하는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한 어쩌면 네이버를 앞으로 먹여 살릴 수도 있는 웹툰이라는 서비스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회상해 보면 예전에는 도메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모두 주소창에 www.뭐뭐.com 이렇게 닷컴을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메인이 중요하지 않게, 시간이 흐르면서 중요하지 않게 됐는데, 그건 바로 키워드 검색이라는 것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키워드 시장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도메인을 치지, 주소창에 도메인을 치지 않게 됐고, 검색 엔진에 키워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버추어라는 외국계 기업이 네이버와 손을 잡고 몇 년 동안 키워드 사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 검색보다는 추천, 특히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 AI가 알아서 척척척척 컨텐츠를 추천해주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AI에 의한 비슷한 컨텐츠를 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가 물건을 사면 이 물건과 비슷한 물건들을 추천해주고, 내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영상과 비슷한 영상들을 추천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주체적 검색 소비보다는 추천적 소비가 훨씬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추천적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인공지능이 추천적 소비를 가능하게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데이터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에 기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인풋 데이터를 작성한다던가, 이래야 데이터가 모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정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다시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착착착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 들고 다니시는 이 핸드폰 때문이죠. 이 핸드폰이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얼마나 보고,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나이는 몇 살이며, 성별은 뭐며, 학력은 어떻게 되고, 어떤 사진들을 많이 찍고, 어디를 자주 가고, 이런 것들을 다 차곡차곡 수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좋던 싫던 간에 트래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래픽이라고 볼 수 있죠. 어저께 검색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야기는 했지만, 이건 팁 오브 더 아이스버그, 즉 빙산의 일각입니다.
앞으로는 누가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나은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식을 지금 현재 비싸니까 사라,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지금 누가 고객의 데이터를 가장 잘 수집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목에서 중요한 건 트래픽이라고 멍청아라고 이렇게 썼는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빌 클린턴이 1992년 대선에서 사용했던 슬로건인 중요한 건 경제야 멍청아 It's economy stupid에서 따온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주식공무원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주식공무원 컨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구독,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주식공무원의 컨텐츠 좀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 빠이빠이 짜이젠.